옛날, 옛적,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한 조용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봄이면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가을이면 황금빛 벼가 고개를 숙이는 그 마을에는 겉보기에 평범하지만 속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집안이 살고 있었지요. 그 집안에는 늙은 어머니와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언니는 일찍 시집을 가서 도시에 살았고 집안에는 시누이로 불리는 둘째 딸과 며느리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이웃 고을에서 온 여인으로 성품이 고요하고 마음이 고운 여인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밭에 나가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었지요. 하지만 이 집안에는 그녀를 늘 곁눈질하며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질투심 많은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는 어려서부터 마을에서 예쁘장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마음만큼은 곱지 못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조금이라도 칭찬받으면 자신의 것이 빼앗긴 듯 불편해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이 곧 자신의 불행처럼 느껴지는 그런 성품이었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며느리의 부지런함과 착한 마음씨를 칭찬할 때마다 시누이의 가슴은 알 수 없는 불편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들 저 여자만 칭찬을 하지. 내가 집안일을 해도 눈길 한 번 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시누이의 마음속에서 독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여름에 태양이 지고 바람이 조금 선선해질 무렵 시누이는 우연히 며느리가 어머니께 공손하게 절하며 하루의 고단함을 털어놓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빛이 담겨 있었지요. 그 순간 시누이의 가슴속 질투심은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왜 저 여자는 힘들어도 빛이 나는 걸까? 어머니마저 저 여자만 챙기니 나는 점점 집안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지 않나.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선함과 성실함을 보며 본래는 칭찬하고 본받아야 마땅한데 오히려 마음이 답답하고 질투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지요. 이렇듯 집안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속으로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시누이는 이미 그 마음에 음모의 씨앗을 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 어떤 모양의 불행을 불러올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바람은 서서히 방향을 틀고 있었고 하늘은 잔잔한 듯 하면서도 어디선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가을 수확철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들판에서 황금빛 곡식을 거두느라 분주했지요. 며느리 또한 새벽부터 나가 볕단을 묶고 저녁 늦게까지 허리를 굽히며 땀을 흘렸습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앉고 옷은 땀과 흙으로 얼룩졌지만 그녀는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늘 마음속으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참 착한 아이로구나. 이 고생스러운 집안일을 묵묵히 해내니 우리 집안의 복이 저 아이에게 달려있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며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된장국이라도 한 그릇 더 떠주곤 했지요. 그러나 그 장면을 지켜보던 시누이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질투라는 불길이 점점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왜 늘 며느리만 칭찬하실까? 내가 곁에 있어도 나를 보는 눈길은 점점 줄어드는 것만 같아. 이제 집안의 안주인 자리를 저 여자가 차지하게 두어선 안 돼.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는데 이웃 고을의 부잣집에서 혼례를 치르는 날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들뜬 마음으로 혼례 잔치에 모였고 며느리도 어머니를 모시고 자리에 갔습니다. 그녀는 낡은 옷차림에도 단정함을 잃지 않았고 그 소박한 모습조차 사람들에게는 곱게 보였습니다. 몇몇 이웃은 속삭였습니다. 저 집 며느리는 참 인물도 곱고 마음씨도 곱다더라. 그 말이 시누이의 귀에 들어왔을 때 그녀의 손은 가만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 시누이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마을 사람들까지 저 여자를 칭송하게 될 거야. 이제는 내가 나서야겠어. 그날 밤 시누이는 일부러 며느리의 방 앞에 서서 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낮에는 일하는 척하면서 밤마다 몰래 음식을 빼돌리는 걸 보셨습니까? 제가 다 봤습니다. 우리 집 쌀떡이 줄어드는 것도 다 며느리 짓이에요. 그 말은 마치 벼락처럼 어머니의 마음을 쳤습니다. 평소 며느리를 믿고 있던 어머니였지만 워낙 집안 사정이 넉넉지 않아 쌀독이 자꾸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었지요. 순간 어머니의 얼굴에는 의심이 스쳤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시누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이미 눈빛을 굳힌 채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우와,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밤마다 저 여자가 어디를 드나드는지 다들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마음이 어떠십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람의 심정이 어떤지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실은 단 하나인데 거짓이 더 요란하게 퍼져나가면 때로는 그 진실이 묻혀버리기도 하지요. 그날 밤 며느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조차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억울하다고 큰 소리치면 오히려 집안의 갈등만 더 커질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그녀는 그저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속으로 빌었습니다. 부디 제 진심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해주소서. 억울한 제 마음을 하늘만은 아시겠지요. 하지만 세상은 늘 그렇게 곧바로 응답해주지 않습니다. 시누이의 음모는 점점 더 교묘해졌고 며느리는 점차 사람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집안의 평화는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마을에는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들판은 텅 비고 찬바람이 집안 곳곳을 파고들었지요. 사람들은 서로의 집을 오가며 작은 온정을 나누었지만 이 집안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날이 갈수록 교묘해졌습니다. 며느리가 하지도 않은 잘못을 꾸며내어 이웃들에게 흘리곤 했습니다. 어제 밤에도 며느리가 헛간에서 뭔가를 챙겨나가는 걸 봤다지 뭐예요? 이웃들이 수군거리는 소문은 결국 마을 어른들의 귀까지 들어갔고 며느리의 평판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흔들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며느리를 믿고 싶었지만
신우이의 말이 거듭 반복되니 차츰 의심이 깊어졌던 것이지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결국 며느리를 불러 앉혔습니다. 얘야, 너를 믿고 싶다. 하지만 요즘 집안 쌀떡이 자꾸 줄어드니 혹시 네가 한 일은 아니냐? 그 순간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한 몸 굶더라도 이 집을 해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마음을 꼭 믿어주십시오. 그 말은 진심이었지만 신우이는 곧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여자가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직접 확인해보면 어떻습니까? 쌀독을 지켜보면 밤마다 몰래 드나드는 사람이 누군지 금세 알게 될 테지요. 결국 그날 밤 어머니와 신우이 그리고 며느리는 함께 쌀독이 있는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은 매섭게 불고 달빛은 희미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헛간 안은 적막했지요. 잠시 후 며느리가 물을 길러 가겠다며 자리를 비운 순간 신우이는 슬그머니 손을 뻗어 쌀독에서 한 움큼의 쌀을 꺼내 자신의 치마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보셨습니까? 며느리가 없는 사이에 쌀이 또 줄었습니다. 아마 조금 전에도 그녀가 빼돌린 것이 분명합니다. 어머니는 크게 놀라 눈을 부릅떴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왔을 때 신우이는 곧바로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너 이제 변명할 수 있겠어? 네가 이 집을 좀 먹는 줄 알았다. 며느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녀는 그저 황망히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 신우이는 치마 속에 숨겨둔 쌀을 꺼내며 어머니 앞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다 무엇이냐? 내 손에 잡힌 증거를 보고도 아직 이 여자를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눈앞에 가짜 증거까지 등장한다면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며느리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고 차가운 눈물은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하늘을 향해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부디 제 결백을 지켜주소서. 지금은 누구도 제 말을 믿지 않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증거가 그녀의 의심을 굳히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얘야, 이제 나는 더 이상 네 말을 믿을 수가 없구나.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며느리의 무릎은 힘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흐려졌고 방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우이는 속으로 미소를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지요. 이제 며느리는 진실을 지키기 위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녀가 꾹꾹 눌러왔던 침묵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가장 어두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집안 구석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따뜻한 눈길을 주지 않았고 신우이는 은근한 비웃음을 흘리며 곁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늘 침묵하는 듯 보여도 끝내 진실을 드러내는 법이지요. 그날도 눈발이 흩날리던 저녁이었습니다. 마을 원님 댁의 하인이 급히 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 마을 곳간에서 쌀이 자꾸 줄어든다 하여 조사 중인데 혹시 이 집에서도 이상한 일이 없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지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쌀이 줄어든 것이 단순히 며느리의 탓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시누이는 곧장 나섰습니다. 원님 나으리, 우리 집 며느리가 늘 의심스러운 짓을 해왔습니다. 직접 잡지는 못했지만 제가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때 뜻밖의 인물이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이웃집 소년이었지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시누이 아씨가 헛간에서 쌀을 꺼내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잘못 본 줄 알았지만 2번이나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시누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어머니는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바늘을 떨어뜨렸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네 눈으로 똑똑히 보았단 말이냐?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 아주머니는 늘 늦게까지 일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누이 아씨는 밤마다 몰래 헛간을 드나드셨지요. 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는데 차마 억울해 보이는 아주머니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가슴이 뜨끔하지 않으십니까?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진실은 끝내 빛을 발하는 법이지요. 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졌다가 곧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야 지난 날들이 눈앞에 스쳐갔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손에 굳은 살이 밝히도록 일하던 모습, 찬물에 손이 얼어붙어도 묵묵히 우물을 길어오던 모습, 그리고 억울함 속에서도 끝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던 모습 말입니다. 내가 어찌 이리 어리석을 수가 있단 말이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나 시누이는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 아이가 꾸며낸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 마을 원님의 하인이 쌀자루 하나를 꺼내들고 말했습니다. 방금 이 집 뒤편에서 쌀을 숨겨둔 자루가 발견되었습니다. 자루에는 분명히 이 집의 표식이 찍혀 있었지요. 도대체 누가 숨긴 것입니까? 더 이상 도망칠 길이 없었습니다. 시누이는 입술을 깨물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은 속속 모여들어 웅성거렸습니다. 이 모든 게 시누이 짓이었구나. 며느리가 억울했는데도 끝까지 참고 살았으니 저 여자의 마음씨가 참으로 고운 게로구나. 그제야 며느리는 눈가에 고인 눈물을 닦으며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저 이 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받게 되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를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오히려 며느리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얘야, 네가 이렇게 착하니 내가 너를 괜히 의심했구나. 용서해다오. 그날 밤 집안에는 다시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억울함과 의심의 눈물이 아니라 진실이 드러난 후의 후회와 화해의 눈물이었지요. 시누이는 방구석에 홀로 웅크린 채 누구의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질투와 음모는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 칼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매서운 눈보라와 함께 집안을 뒤흔들었던 갈등도 이제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들판에는 새싹이 돋고 마당에는
매화꽃이 흩날리며 새로운 계절을 알렸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묵묵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전과 다른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풀리고 진실이 드러난 뒤라서일까요? 어머니는 이제 며느리에게 더욱 따뜻한 눈길을 보내며 때로는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곤 했습니다. 얘야, 네가 있어 이 집이 굴러가는구나. 참으로 고맙다. 그 말에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어머니의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요. 마을 사람들도 달라졌습니다. 한때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오히려 고개 숙여 인사를 건네며 칭송했습니다. 그 어려운 누명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으니 참으로 큰 인물이로다.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은 며느리에게 위안이 되었지만 무엇보다 그녀가 지켜낸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반면 시누이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날카롭게 꽂힐 때마다 그녀는 부끄러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질투라는 독이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고 집안의 평화를 깨뜨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질투는 처음엔 작은 불씨 같지만 그 불씨를 키우면 결국 집안을 태우는 큰 불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억울한 상황에서도 끝내 자신을 잃지 않고 인내한 며느리의 마음은 마침내 진실을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작은 오해와 질투가 커져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지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며느리의 인내와 진심은 결국 모두에게 교훈을 남겼습니다. 질투로 마음을 흐리면 자신조차 망치게 되고 진실과 선함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며 혹시 마음속에 질투의 불씨가 일어나거든 그것을 키우지 말고 차분히 바라보며 꺼트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억울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진심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옛사람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선한 마음은 하늘이 알아주고 그릇된 마음은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뜻깊었다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자,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늘 머물기를 기원합니다.